네, 토론엠입니다. 조금 전 공개된 출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 게임인데요. 이쪽에서는. 예. 자, 총론부터 한번 이 작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출구조사. 예, 저는 55, 35, 10 이렇게 봤는데요.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나왔네요. 예. 예, 특히 이제 부산 경남 쪽이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김문수 후보 지지세가 더 강하게 나타난 예. 거 그런 차이를 불러온 거 아닌가 싶고 이 정도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넉넉한 승리이기 때문에 예. 그 이재명 후보가 이대로 이제 출구조사대로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기반을 얻은 선거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주필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는 무조건 50을 넘을 거다. 김문수 후보는 40이 안 될 거라고 사실은 봤어요. 딱 맞추셨어요 아까. 40이 안 될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준수 후보는 제가 사실 내심으로 예측한 대로 거의 왔는데 저는 사실은 이재명의 당선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사람의 숫자를 따지면 60%가 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김문수를 찍었지만 지역의 정서상 또는 보수를 그래도 살려놔야 한다는 어떤 심리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 실제로 이재명의 당선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사람은 김문수 표에서 상당수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전체 국민이 대체적으로 원하는 선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유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의미라면 더욱더 어떤 새 정부의 국정 안정성이랄까요? 그런 건 더욱더 지금 수치보다도 더 두터울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번 구도 자체가 계엄 세력이냐 아니면 민주 세력이냐 뭔가 이 변화냐 낡은 체제의 온전이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구도대로 지금 나타난 거다. 구도대로 나타났다. 조영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MBN에서는 예측이 보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49.2, 그다음에 그 김문수 후보가 41.7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좀 유력시 된다 이를 보고 있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완전히 절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이다. 결국은 내란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그것이 이렇게 비교적 큰 차이로 패배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이번 선거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 수고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곧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는 이 패배에 대한 성복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승리한 쪽에서는 국민들을 대통합시켜내는 데 있어서 저는 한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또한 그런 통합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에 대해서는 향후 오늘 내내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지금은 일단 통계 정리를 해보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하고 방법론 다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사실 저는 그 51% 조금 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릴 땐 바람 때문에 53을 얘기했는데 제가 느꼈던 바람 중에 가장 셌던 곳이 저는 사실 부산이었거든요. 부산을 제가 가기도 했었고 어제 엊그저께 계속 부산 지역 위원장님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이제 보수 쪽이 결집은 하지만 우리 쪽 기세가 전혀 죽지 않는다. 팽팽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부산이 저는 사실은 이제 기호 1번과 2번이 우리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보다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쉬워요. 부울경 중에 울산과 경남은 경합인데요. 울산은 지금 수치로 보면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의외란 말씀이시죠? 제가 느낀 거, 그다음에
현장에서 뛰던 우리 지역위원장님들이 느꼈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수치가 나온 것 예. 같아서 그 점이 좀 아쉽고요. 이게 이제 바람은 실제 개표 과정에서는 제가 느꼈던 그런 예. 바람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돼서 조금 더 올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워낙 어떤 주목하시는 분들도 약간 부분도 약간 다르실 수 있고 하니까 저를 꼭 거치지 않더라도 다른 분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은 꼭 강조를 해야 되겠다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중간에 끼어드셔가지고요. 뭐 여기서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지역별로 아까 저 부산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 작가님 보시기엔 가장 주목한 지역은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표차가 얼마나 날 거냐를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예. 이제 TK는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고 예. 부울경에서 전체적으로 이길 수 있냐 이게 굉장히 관전 예.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울산에서는 조금 앞선 걸로 지금 출구조사 나오지만 부울경 전체를 놓고 보면 조금 적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격차가 한 12%밖에 안 난 예. 거죠. 저기서 이겼더라면 15%까지 벌어지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1990년에 만들어졌던 3당 합당으로 만들어졌던 그 이제 호남 포위구도 예. 그것이 많이 무너지긴 했는데 아직 국민의힘당이 그 당시 민주정의당 위치까지는 안 갔구나. 예.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기반을 부울경에 유지를 했다. 이제 그런 뭐 민주당은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 그 지역에서. 예. 그런 점이 좀 눈에 띄었고요. 예.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났는데 예측하기도 예. 대전 충남북은 전국 평균과 비슷할 것이다. 예. 그게 이제 늘 선거에서 그랬는데 예. 진짜 비슷해요. 이번에도 거의 그렇죠. 예, 전국 예. 평균과 일치했습니다. 예. 역시 충청권이 민심의 바로미터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거긴 정말 기가 막히게 예. 맞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예. 충북에서 승리한 쪽이 항상 이겼거든요. 예. 그 이번에 지금 물론 그 출구조사이긴 하지만 예. 10.9% 정도 예.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봤을 때는 이번 선거는 결국 충청북도에서 승리하는 쪽이 승리한다는 그런 공식이 또 통하지 예.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지율이 만약 확정된다면 말입니다. 예. 민주화 이후에 가장 어떤 높은 수치, 아까 물론 이건 뭐 0몇 프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을 지금 어떤 예측치로만 넘어서는 건데요. 그거는 조금 예. 더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금, 앞서 예. 말씀드린 각 뭐 저- 방송마다 예, 조금씩 차이 그렇습니다. 나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고 예. 어쨌든 간에 이번 선거에 있어서 비상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선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관계를 확실하게 제대로 예. 끊어내지 못하고 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지 못한 예. 것이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예.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뭐 부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대개 이제 부산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어떤 정치적 변화의 항상 그 깃발 지역이었습니다. 예. 부산이 변화하면 대개 이제 다른 지역도 따라서 변화하게 되죠. 그 부산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부산이 그랬던 이유는 부산은 대개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성립된 도시이기 예. 때문에 지역 감정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였습니다. 예. 전국에 말하자면 저 국민들이 다 표본처럼 모여 있는 예.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은 지금 이번 아마 여론조사가 전체적으로 진행된 지역 중에서 가장 아마 지금 스윙이 많이 난 지역일 겁니다. 변화가. 예. 근데 저런 현상이 지난 총선에도 그랬거든요. 예. 지난 총선에 민주당이 200석을 못 넘기고 주저앉았던 것은 마지막에 부산이 예. 보수화되면서 그랬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도 부산에서 소위 이제 현장 용어로는 일내는 예. 변화가 거의 오는 것 같다가 지금 막판에 오히려 주저앉은 예. 셈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야 부산이 왜 우리 속을 썩이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이 굉장한 변화가 일다가 막판에 말하자면 돌아서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은 근데 현상이 그거는 옵니다. 데이터로는 증명이 안 돼요. 제가 예. 데이터를 보면 네.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전까지 됐던 데이터에 이재명 후보가 지는 조사가 더 많았어요. 부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 현장에서 체감하는 거하고 데이터가 달라서 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네.
현상적으로 마치 뭐가 바뀌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 실제 기저에 흐르던 그런 정석 의사 이거는 부산 경남권이 예. 실제로 바뀌었던 건 아닌 것 같다. 예. 데이터 네, 흐름은 그렇군요. 그랬어요. 네. 아니 저는 그래 예. 안 보는 게 뭐냐면 그 20대 대선하고 예. 21대 대선 보면은 격차가 확 줄었거든요. 예.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는 한 15% 이상 벌어졌어요. 예. 지금 6% 차이밖에 안 나지 예. 않습니까? 그만큼 점차적으로 부산도 크게 많이 예. 바뀌고 있다는 바뀌고 거죠. 있다. 13, 4%가 말하자면 네네네. 바뀐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부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역동성이 있고 또 정의감이 좀 예. 많은 분들인데 사실은 좀 견제 심리도 좀 작용했다. 네.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과 사법, 여기다 행정까지 독점하게 된다는 데 예. 대한 위기감에 예.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견제 심리도 예.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예.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경우에 너무 오만하지 않도록 예.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예.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의 견제 심리도 일부 예. 좀 막판에 작용하지 않았나. 잠깐 다시 넘겼다 일로 와야겠습니다. 예, 지금 출구조사 결과 과연 적중할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 M이었습니다.